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전성기시죠? 네. 자,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서울 ND의원의 박민수 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 박 원장님 지난번에도 아주 명쾌한 그 답변으로 우리 건강에 대한 궁금증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빗길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빗길이지만 네. 또 추석 전이라서 네. 마음은 또 즐겁게 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 네, 역시 긍정의 아이콘이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화 연결하면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을에 이 대상포진이 더 잘 걸린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에 대상포진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늘어난 이유가 기온차 때문에 그래요. 아, 기온차? 예. 네. 왜 그러니- 한절기가 많이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적에 많이 걸린 한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네.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춥거나 아예 더우면 우리 몸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어떤 적응력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온차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요즘 같으면 10도 이상 나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네. 자율신경계가 초집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기온에 적응하려면서 자기가 적응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네. 에너지를 그쪽에 다 쓰다 보니까 예.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한적이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감기, 네. 독감, 네. 그와 더불어서 대상포진도 면역력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단계가 될 것 같고 네. 아마 이번 추석 전후 해가지고는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추석 굉장히 즐거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장거리 이동을 한다든지 네.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이 대상포진이 사실 주변에 이제 걸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은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주변에서는 잘 안 알아준대요. 꾀병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대상포진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병이죠. 아, 억울한 병이에요? 병인데 왜냐하면 이제 네. 대상포진이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안구포진 눈까지 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봐도 아 너무 힘들고 불쌍하다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딱지가 안고 그다음에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한 3, 4주가 지나면 깜짝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절 속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계속 잠복하고 확산되면서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니까 네. 손만 대도 이제 칼로 찌르는 듯이 그러게요. 아프고 네. 꼭 꾀병 부린다고 하지만 본인은 진짜 괴롭고 그것 때문에 신경 차단술까지 고민할 정도로 네.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예방이 이제 필요한 병이죠. 네. 그럼 처음에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 대부분 이제 99% 정도는 이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는데요. 네. 그 물집이 있는 발진이죠. 네. 발진이 근데 신경절을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일려요. 띠처럼 대상이란 맛이 띠란 말이거든요. 네. 그 신경절처럼 띠처럼 나타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 두드러기네 생각했다가 모기한테 물렸는데 생각했다가 이거 시간이 지났는데 안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이전에 모기한테 물리거나 알러지가 생긴 거가 조금 다른 피부 양상이 있으면 네. 대상포진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 네. 72시간 이내에 네.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대상포진에 관련된 약을 먹어야지 네. 바이러스 증식을 감소시키는 약을 먹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띠 모양의 그거 물집이 있는 발진이 있다. 네. 근데 피부 증상이 없더라도 이유 없이 뭔가 이제 찌르는 듯한 왜냐하면 피부 발진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자기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일단 뭐 대상포진이 의심되거나 네. 또 걱정스러우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네.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네. 미리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 예, 예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네. 제일 좋은 예방법은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네. 예방접종은 특히 이제 나이가 우리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네. 들수록 이제 면역력의 T세포라든지 B림프 같은 게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50대와 60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50세가 넘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면역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네. 반드시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장수 시대에는 네. 겨우에는 한 번 정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는 것이 네. 생길 수 있는 확률도 70% 감소시키고 네. 만약에 걸리더라도 통증을 느끼거나 후유증이 생긴 확률을 70%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네, 면역력 증강. 예, 네. 예.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운동 네. 잘 알고 있는 수면 조절 그런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예.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요. 아유, 예. 말은 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네. 이제 여름 그 폭염을 잘 지냈으니까, 아유, 뭐 잘 났다 하고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있다가 보니까 벌써 가을이고 바람이 선선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 저녁 기온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대상포진뿐만이 아니라 이 가을, 겨울을 제대로 맞이하고 잘 나려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한적기에 우리 세 가지 적응력을 키워야 되는데 일단 체온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조금 덥다고 생각하면서 에어컨에 굉장히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에어컨을 조금 빨리 이렇게 꺼주시거나 그다음에 지금 바깥 공기가 좀 서늘하다고 느끼더라도 자꾸 바깥에 나가가지고 외부의 공기에 이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여름 동안 이제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충분한 중요한데 수면. 네. 30분 더 자기 네. 그다음에 조금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수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리듬,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습도일 것 같아요. 습도. 예, 네. 여름철에는 습도가 한 80% 되다가 가을철 되면서 급격하게 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겨울 되면서 건조해지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우리 점막, 코점막이라든지 목점막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들이 잘 들어오거든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습도 가습기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물을 충분하게 마셔주시는 거예요. 물. 하루에 네. 2리터. 네. 예. 물 많이 마셔주는 거. 아유, 늘 듣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듣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참. 그래서 이게 물을 어려워요. 2리터 마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떤 거예요? 자기가 소변을 네. 유심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소변 어떻게 색깔이 들여다봐요? 약간 걸쭉하거나 네. 진하다 그러면 우리 몸이 탈수가 되고 있고 네. 탈수는 우리 세포의 어떤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세포 노화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소변 보는 습관만 들여도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걸 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연결 우리 원장님하고 네네네.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나눴잖아요. 그때도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렸어요. 그때 근데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상포진 정말 이 면역력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중장년층들 네, 예. 가운데. 우리 9451번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가 4명인데 모두 걸려서 치료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생각하면 무서움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전염이 잘 돼서 어떻게 돌봐줘야 할지 막막하네요 하셨어요. 이게 전염이 되나요? 대상포진이 사실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네. 감기처럼. 그렇지만 대상포진 그 생겼을 때 그거 물집이 생기잖아요. 네. 그 수포 안에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제 만지거나 그랬을 때 옆으로 옮길 수. 그 사이가 굉장히 좋은 집안 같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 긴밀하게 집안. 이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네. 옮길 수 있으니까요.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하면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격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상포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연령이 되면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셔가지고 네. 좀 걸리는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족이 다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집안에 어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식단 관리, 특히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A, C, E, 네. 그다음에 셀레늄이나 이제 그런 미네랄이거든요. 네. 그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습관들을 조금 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제 대상포진 주로 많은 연령층이 이제 5, 60대 네, 50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아이들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좀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이한테는 이제 수두가 걸리고 네. 대상포진은 잘 걸리지 않는 네. 질환인데 네. 아무래도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고 굉장히 불규칙한 네, 네. 그런 생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층에서도 네.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든지 네. 그런 여성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너무 면역력 저하돼서. 예, 네.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제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제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면역력 증강하기 네.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충분한 수면,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예. 모든 게 건강 조건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실천하느냐,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이제 추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석하면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서 벌써 차 안에서부터 이제 뭐 먹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졸음 예방 차원도 있고 또 먹는 기쁨도 있죠. 근데 가족들 만나면 이제 아무래도 추석 음식이 많잖아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냉장고에 가는 것도 있지만 저 뒷 베란다에 놔둔다거나 뭐 마당 한켠에 둔다거나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남는 음식 아까워서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 위험이 좀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오히려 이제 식중독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요즘에 오히려 더 장염이 많습니다. 장염. 왜 그러냐 살펴보면 여름철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래서 오히려 식중독 오히려 조심을 하는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긴장을 푸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도 바깥에 두고. 그다음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냉장고를 절대로 믿지 마라. 냉장고는 세균이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 완전히 이제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고. 두 번째는 음식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음식이 너무 많다고 그걸 반드시 자기가 다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식중독도 걸릴 수 있고 또 끝나고 났을 때는 가식이나 소화불량, 그다음 또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비만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십니다. 네, 저희 오늘 통하는 퀴즈의 정답이 뱃살이었어요. 뱃살. 네, 추석하면 아무래도 또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점을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후유증이 뱃살이 있죠. 근데 뱃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서서히 또 이제 운동으로 또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단 식중독의 가장 큰 증상은 복통, 설사 이제 그렇게 증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엔 소화불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몸살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드물게는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심한 탈수나 우리 몸에 세균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생기지 않게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뭐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는. 두드러기 발진. 두드러기 발진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식중독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어떤 요즘에는 명절 때도 이렇게 병원 진료들이 이렇게 비상망이 잘 짜여져 있거든요. 빨리 가서 이제 너무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걸리면 이제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고 연휴 기간에도 이제 병원 문 여는 곳이 요즘에 많아요. 119에서 그걸 잘 안내를 해 주시니까요. 병은 너무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키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음식들을 잘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냉장고 특히 어패류나 이제 그런 어떤 육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냉장고에서도 안전하지만 그 시간 이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이제 냉동실로 옮기고 음식을 먹다가 상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먹지 말고 그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몸이 더 아까운 거죠. 음식이 아까운 게 아니죠. 몸이 더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과 또 식중독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미로의 데이지.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오늘은 서울 앤디의원의 박민수 원장과 대상포진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문자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이 가슴 밑에 땀띠처럼 간지러워서 그냥 땀띠가 생긴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 그랬대요. 가슴 밑에 근데 별로 통증도 없었는데 대상포진이라 그랬다고. 대상포진은 이제 통증이 없다가 나중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은 케이스가 땀띠나 두드러기하고 이제 감별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땀띠나 두드러기는 약을 먹거나 이렇게 뭐 연고 같은 걸 발라주면 하루나 이틀 만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반드시 이제 수포가 생겼다가 거기에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앉으면서 낫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이제 치료했는데 크게 호전이 없고 이전에 비해서 좀 다르다 그러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넘기면 네. 특히 이제 가슴 아래쪽에 있는 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네.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그러셨죠? 72시간 넘더라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아, 네. 예.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식중독, 뭐 급체, 뭐 소화불량 이런 관련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2552번 청취자분 급체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설 때였는데요. 평소에는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잘 참는 편인데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 때 자유를 주는 셈 치고 편하게 먹습니다. 근데 급체한 경험이 너무 아찔해서 겁이 납니다. 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체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어디서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하셨어요. 그게 애매모호한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예, 결론적으로는 체한 사람은 또 체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약해서 그런가?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신 거는 이유는 뭐냐면 네. 봉인이 풀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 추석 때니까 이제 네. 이제 심리적인 이제 봉인이 풀리면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자유를 가식을 한 좀 건데 준대. 네. 가식을 한 건데 그때 추석 때만 이제 가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주면 괜찮은데 저때 한번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봉인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즐겁게 먹는 거는 좋은데 네. 본인이 너무 자기가 즐겁게 먹는 거하고 가식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소화불량이 생길 정도 되면 가식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냐면 가식을 한번 하면 위가 놀란 게 나중에 만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 놓고 먹는 건 좋은데 위가 놀라거나 체할 정도로 이렇게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0201번 청취자분. 6개월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요요가 살짝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주 정도 음식을 계속 참았더니 요즘 기름 냄새만 맡으면 속이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추석 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남편은 거식증 아니냐고 놀리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몸무게가 늘고 있는데도 거식증일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주 진행된 단계의 거식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체중도 쭉쭉 빠지고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하면서 약간 요요가 시작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네. 아주 폭발적인 요요가 올 수 있으니까요. 아. 지금 약간 돌아보시면서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닌지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어떤 거예요? 원칙은 관심이 또 급 가네요. 모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자기가 모르게. 아, 내가 모르게? 자기가 안다는 건 너무 괴롭게 하고 있거나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이어트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원칙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목표를 작게 나눠서 해야 돼요. 네, 작은 목표를. 예,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 요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체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네. 오히려 음식을 더 억제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보다는 지금 여기서 한 달 사이에 뭐 1kg만 빼겠다. 네. 1kg만 빼겠다 하면서 현실 가능한 다이어트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면 그건 네. 행복한 스트레스도 다이어트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 하라. 그리고 목표를 좀 낮게 잡아라. 다이어트. 먹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많이 걸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네. 너무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좀 몸에 좋은 과일이나 야채도 많잖아요. 네. 조금씩 즐겁게 드시면서 네.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네. 좀 자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명절 때 모이면 또 술 때문에 또 많이들 드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좀 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술은 절주를 하셔요. 왜냐하면 술을 또 너무 가음하다 보면 네. 또
이렇게 즐거우려고 만났는데 네. 실수도 하게 되고 마음에 네. 그러니까 술은 적당하게 흔히 약간 이렇게 치게 오를 정도로 네. 드시면 더 훨씬 더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원장님도 술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근데 별로 많이 안 찌셨어요. 이 술은 뭐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고 네.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도 많이 찌는 원인이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의 이제 비만의 가장 큰 원인, 특히 직장인들은 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술 자체는 엠프티 칼로리가 없지만 술을 네. 먹으면서 같이 먹는 안주. 그렇죠. 술 자체는 활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드신다면 네. 다이어트는 거의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추석을 앞두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마무리 말씀을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가 건강하게 추석 명절 살 안 찌게 맛있게 먹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려가실 때 네. 운전하시는 분들 제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머리나 심장 쪽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벌써 내려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 내려가면서 운전하시는 분 고개만 이렇게 360도 돌려주고 차가 정차돼 있을 때 이렇게 손만 좀 이렇게 흔들어줘도 네. 순환이 잘 되고요. 두 번째 네. 음식을 먹을 때는 두 가지만 음식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어떻게 보면 추석 밥상이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네.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로 드세요. 예. 또 하나 더 이제 우리 특히 남편분들에게 네.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도 지키고 자기의 건강, 아내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네, 뭘까요? 그 음식 만드는 같이 도와주는, 거들고 네. 끝나고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좀 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도와준다는 단어를 쓰면서 후회했어요. 아차, 도와주는 거 아니지. 같이 하는 거지. 예, 같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추석 때 아마 심리적인 이렇게 결혼해라. 너는 왜 그러니 그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건데. 네,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기분이 그때는 많이 상하겠지만 추석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걱정 어린 이제 덕담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네.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네. 때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좋지 않은 거는 다 그 추석 고향에다가 네. 묻어두고 오시면 행복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정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네. 추석 연휴 때 이제 병원들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문 여는 병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예. 혹시 응급하게 가야 할 경우에 포털 사이트 좀 예, 알려주시면.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 응급의료 포털이라고 치게 되면 응급의료 포털. 예, 네. 응급의료 치게 되면 이게 잘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요. 네. 잘 모르시면 119에 전화만 하셔도 지금 문 열고 있는 병원을 잘 알려주니까 네. 건강히 지내시되 혹시 아프다고 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의사와 잘 협업하셔가지고 네.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추석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YTN 라디오 추석 특집 한과에만 같아라.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끝곡으로 두 번째 달에 사랑가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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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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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안배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